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년 동안 입시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브라운 대학교가 이제 가장 따끈따끈한 지난 며칠 동안 나온 새로운 기사예요. 이런 입시 통계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릴라이블한 통계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가 학생들 학교 뉴스페이퍼예요. 그래서 구글에 그냥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브라운 치고 스쿨 뉴스페이퍼. 그 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사이트가 다 나와 있는데 가장 릴라이블하고 가장 이제 따끈따끈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궁금해 하시면 그거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이빌리가 포함 같이 거의 이제 정시 합격률은 이제 3%에서는 5%, 조금 높으면 6%입니다. 네. 그거는 직역도로 본인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이 브라운 대학교를 첫 번째 화면에서 띄운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Early decision. 네. Early decision, 아까 레귤러 합격률이 대략 한 4에서 5%라면 합격률이 거의 18%예요. 그러면 정시가 4%라는 그 기준을 해가지고 한다면 대략 몇 퍼센트 이득이 있을까요? 거의 4배에서 5배예요. 4.5배. 아무리 커먼앱 20개 학교를 채우고 UC 학교들 8개, 9개 학교 다 지원해가지고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대략 한 26개, 27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the best shot through which you can get into your dream school is through ED. 네, ED가 결정적인 통과문이에요. 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D가 저렇게 높다는 것 자체가 레귤러하고 차별화가 있다는 부분이고 이거는 입시를 치르지 않으면 학부모님들 그에 대해서 모르세요. 얼리 1은 하버드 쓰고 얼리 2에 좀 낮춰가지고 존스 홉킨스 에머리 대학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입시 만능한 케이스가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거는 스탠포드 학교예요. 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나왔던 여러 부분인데 제가 이 화면에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이유가 이 부분이죠. 네. 의식적으로 이제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쏠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크래프트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원석의 돌을 깎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크래프트할 수 있는 그런 여유나 그런 기반이 되기 때문에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아카데믹 클럽 탑 1% 학생들만 뽑는 게 아니라 다이버스하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쉐이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첫 번째가 지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커요. 내가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 나왔냐. 우리 학교가 지난 20년 동안 합격은 물론이고 아예 지원한 학생들이 거의 없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득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런 대학교에 대한 대응책 방법이에요. Stanford also plans to create a new team of 6예요. 하나가 아니라. Regional Admission Counselors. 어떤 목적으로? To increase the scope, the range of its recruiting efforts.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입학 사정관들은 앉아가지고 원서를 플립하면서 읽는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분들의 주 업무라 생각하는데 입시 시즌이 끝나고 비수기에는 이분들이 엄청나게 리크루팅 많이 해요. NFL 풋볼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것처럼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underprivileged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학교에 지원하지 않았던 그런 학교들을 탐방하고 연락을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예요. 한번 우리 학교에 지원해보렴. You don't have to be scared. No, it's okay. Okay? We are accepting normal students like you. Okay?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괜찮다. 우리 학교에 지원하렴. 우선 지원하고 고민을 해보렴.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게 이제 원서 시즌까지 옮기지가 않는다는 게 어드미션 카운슬에 대한 많은 불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불구하고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그만큼 다양하게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핫한 이 페이지는 이제 노르댐, 인디애나에 있는 최근에 이제 유학생들한테 니드 블라인드 했어요. 네, 저희 학원에서도 열심히 했던 여학생이 이제 여기 학교를 정시에 합격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학교도 정시하고 얼리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9% 합격이 나왔는데 그러면 얼리 액션은 아까 전에 ED는 브라운 같은 경우에 무려 18%, 정시에 비해서 거의 4.5배나 높은 합격률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얼리 액션은 얼마나 유리할까요? 조지아텍, 미시간, 버지니아 또는 노르댐 이런 학교들은 얼마나 유리할까요? 그것도 얼리니까 ED처럼 유리하지 않을까요? 하고 이제 많이 묻는 케이스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참고로 올해 얼리 액션의 이 학교 합격률은 12%였습니다. 거기 비해서 전체 합격률은 어때요? 9%예요. 좀 차이는 있어요. 얼리하고 레귤러하고. 근데 그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흔히 얘기했던 ED랑 비교해서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전 대학교 측의 말을 믿고 싶어요. 얼리 액션의 합격률이 높은 거랑 정시가 낮은 거는 정말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즉 얼리 액션, 우리 학교에 얼리 액션 지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준비된 학생, 탑티어 학생급 지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는 거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합격률이 이렇게 조금 4% 5%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큰 메리트는 없다, 얼리에 대해서. 이렇게 학생이 얘기하는데 다른 학교도 말을 믿지 않죠. 저는 노르댐 이 학교 얘기하는 거 믿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얼리 디자인 하면서 진짜 막 조지아 텍, 뭐 미시간, 버지니아 여러 학교들, 심지어 시카고까지, 제가 정말로 여러 번 말씀드린 시카고는 얼리 액션 지원하지 마세요. 절대로 지원하면 안 되는 학교입니다. 원서만 날리는 겁니다. 네. 하고 여러 번 제가 눈을 말씀드린 건데, 그런데 불구하고 끝에 가가지고 시카고도 포함시켜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있는 원서에 대해서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노력이. 그게 첫 번째 실수인데, 부모님들이 그 욕심 때문에 학생들이 얼리 액션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올해 추세, 올해 이제 입시의 가장 큰 문제가 학부모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아이빌리가 떨어지면 그래도 이제 우리 세이프티로 UCB,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UC 버클리, UCLA가 세이프티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10년 전이었었어. 10년 전, 12년 전. 그리고 실제로 대원외고, 그리고 용인외고, 민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아쉽게 이제 아이빌리 못 가면 한 학교에서 10명 정도 보낼 정도로. 근데 최근에 그런 이제 10년 전, 12년 추세에서 이제 UCB와 UCLA가 이제 더 이상 세이프티가 안 되고, 세이프티가 안 되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에모리 대학교, 그리고 NY 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에모리 대학교가 NY였는데, 작년, 재작년에 조짐을 보이면서 올해는 완전히 그 공식이 붕괴가 됐어요. NYU가 이제 정시에서 들어가는 합격률이 이제 준아이빌리급이에요. You can put NYU in the same category as UC Berkeley and UCLA and Carnegie Mellon in terms of getting into the college.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제가 열거한 학교들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어처구니 없이 1570, AP 10개, SAT 4.0인데 NY 정시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웨이팅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웨이팅 규칙은 5월 1일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한 다음에 보통 이제 5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와요. 5월 중순, 5월 말. 근데 그때까지 연락이 없다. 그럼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가끔씩 이제 운이 좋아서 6월 달이나 8월 달에 입시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일부분 웨이팅 학생들 같은 경우는 5월 5일이나 5월 10일 정도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보고 싶은 부분이 전반적인 합격률이 무려 이제 7.7%로 하락됐다. 정시 합격률이 5%였었어, 올해.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게 작년 정시 합격률이 6%, 7%였거든요. 근데 이 합격률이 무려 이제 50% 떨어졌어요. 어떤 단과대학교, 가장 인기 있는 카스, 그리고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스턴. 널싱도 그렇고요. 가끔씩 널싱하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농담에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우리 널싱으로 지원하려고. 남자니까. 근데 그건 천만 말씀이에요. UPenn 널싱, UCLA 널싱, NY 널싱 보면 합격률이 진짜 최저 바닥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모리 대학교, 공부 잘하는 탑티어 학생들이 그나마 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에모리 NY였는데 올해 큰 배신감 당한, 흔히 얘기하는 이 두 학교인데, 이 학교가 이제 제가 항상 통계를 보면서 올해도 역시 좋은 통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ED1, ED2가 있어요. 그래서 ED2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학부모님들이 이걸 하나의 보너스로 봐요. ED1, ED2 있으면 어차피 ED2 있으니까 그럼 ED1은 하버드, 그 ED2는 그때 가서 존스 홉킨스 또는 에모리 대학교 지원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너스 라운드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죠? 나는 그렇게 안 해. 대부분 8월달 가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대학교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 생각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이 있다 생각한다는 부분. ED1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볼게요. 뭐라 나와 있나요? 31%예요. 항상 얘기하는 게 실질적인 본인이 체감하는 실제 결승률은 얼리가 100명 중에서 31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20명을 빼야 돼요. 80명 중에서 31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의 한 40% 합격률이에요. 39%. 왜 20명을 빼요? 그 20명은 성적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되는데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에모리 대학교 가는 게 드림스쿨이에요. 저는 무조건 지원할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20%를 차지해요. 얼리1은. 네, 준비된 학생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얼리는 체감상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아, 근데 저는 얼리는 하버드 지원할 거예요, 스탠포드. 어차피 에모리는 얼리 2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거든요. 그럼 얼리 2를 볼게요. 얼마나 그게 훅 떨어지는지. 제가 기억하는 거는 작년은 12%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10%. ED1에 비해서 지금 3토막이 나는 거예요. 3분의 1. 얼리에 대한 우위점, 얼리에 대한 뭐 베네핏 얘기하면 we are essentially talking about ED1, early decision. Not early action, not restrictive, not open. Okay? We're talking about strictly ED1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추세는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고 이제 입시애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할 이제 6월달, 5월달이 다가오면 부모님들이 그냥 찔러본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 네.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 그런 그룹들을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학교를 이제 저는 지원하는 거 추천드립니다.